새우름, 늙은 농부와 소의 이야기. 1장, 늙은 손과 젖은 숨. 할아버지는 손이 먼저 늙었다. 사람들은 흔히 얼굴이 먼저 늙는다고 말한다. 주름이 깊어지고 눈가가 처지고 입술이 얇아지면서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난다고들 한다. 그러나 그건 틀린 말이었다. 적어도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온 사람에게는 얼굴은 아직 체면을 차릴 줄 알았다. 거울 앞에 서면 표정을 가다듬을 수 있었고 사람들 앞에서는 힘이 남아있는 척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손은 숨길 수가 없었다. 손은 거짓말을 하지 못했다. 할아버지의 손은 마치 오래된 느티나무 껍질 같았다. 굽은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세월이 켜켜이 쌓여 있었고 손톱 밑에는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는 흙이 남아 있었다. 그 흙은 마치 뼛속까지 스며든 것처럼 완고했다. 비누로 박박 문질러도 솔로 쓸어도 뜨거운 물에 오래 담가 놓아도 흙은 떠나지 않았다. 어떤 날은 그 손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피식 웃음이 나기도 했다. 흙이 손에 붙은 게 아니라 이제는 손이 흙의 일부가 된 것 같았다. 그날도 할아버지는 새벽에 눈을 떴다. 정확히 말하면 눈을 뜬 것이 아니라 몸이 먼저 일어난 것이었다. 의식이 돌아오기도 전에 다리가 먼저 방바닥을 짚었고 허리가 고추 세워졌다. 60년 넘게 새벽이면 일어나던 몸이었다. 그 습관은 이제 뼈에 새겨져 있었다. 생각은 한참 뒤에 따라왔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은 몸이 먼저 움직인 뒤에야 천천히 떠올랐다. 할아버지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았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다. 하늘은 짙은 남색이었고 별들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서늘함이 잠에서 덜 깬 머리를 맑게 해주는 것 같았다. 먼 산 능선 위로 희끄무레한 빛이 번지기 시작했다. 곧 해가 뜰 것이었다. 마당 너머 외양간에서 소리가 들렸다. 낮고 길고 축축한 숨소리였다. 들숨과 날숨이 천천히 오갔다. 그 소리는 사람의 숨소리와 닮아 있었다.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이 내쉬는 숨처럼 느리고 고요했다. 하지만 그건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 소리를 내는 것은 외양간에 서 있는 늙은 소였다. 할아버지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숨소리만 들었다. 숨이 들어가고 잠깐 멈추고 다시 나오는 것. 그 단순한 반복이 이상하게 마음을 놓이게 했다. 오늘도 둘 다 살아있구나. 할아버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대단한 감사도 벅찬 기쁨도 아니었다. 그저 오늘 하루도 함께 시작할 수 있다는 안도감 같은 것이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 일인지 할아버지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느끼게 되었다. 외양간의 소는 올해로 40살이었다. 소의 나이로 40이면 거의 한 세기를 산 것과 같았다. 보통의 소들이 15해를 넘기기 어려운데 이 소는 그 2배를 훌쩍 넘겼다. 수의사도 이웃 농부들도 고개를 저었다. 기적 같다고 믿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런 말에 별 감흥이 없었다. 기적이 아니라 그냥 삶이었다. 함께 살아온 날들이 쌓이고 쌓여서 40해가 된 것뿐이었다. 할아버지가 이 소를 처음 본 것은 40해 전 어느 봄날이었다.
그때 소는 갓 태어난 송아지였다. 다리가 휘청거려서 제대로 서지도 못했다. 어미 소 옆에서 비틀거리며 일어서려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귀여웠다. 할아버지는 그때 30을 갓 넘긴 젊은 농부였다.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있었고 농사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다. 송아지를 키우는 것은 생계였다. 정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다. 송아지가 제대로 서게 되고 걷게 되고 뛰게 되면서 할아버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그 작은 생명이 자라는 것을 보는 일이 기뻤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즐거웠다. 아침마다 외양간 문을 열 때면 송아지가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맑던지 아무런 의심도 두려움도 없이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눈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짐승한테 정 주면 안 돼. 어른들은 그렇게 말했다. 농사꾼이 짐승에게 정을 붙이면 나중에 힘들어진다고. 언젠가는 보내야 할 것들이니 처음부터 선을 그어야 한다고. 할아버지도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일부러 거리를 두려고 했다. 필요한 일만 하고 쓸데없는 말은 걸지 않고 눈을 오래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매일 얼굴을 보고 매일 밥을 주고 매일 함께 일하는 사이에 어떻게 정을 안 줄 수 있겠는가. 아침마다 풀을 베어다 주면 소는 할아버지 손에서 직접 먹으려 했다. 일하다 지쳐 잠시 쉴 때면 소도 함께 멈춰서서 기다렸다. 비가 오는 날이면 소는 처마 밑에 서서 할아버지가 나오기만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갔다. 어느새 할아버지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고 아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많은 것들이 변하고 사라졌다. 하지만 소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외양간 같은 자리에 서서 매일 아침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동이 텄다. 산 너머로 해가 떠오르면서 마당에 희미한 빛이 번졌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났다. 무릎이 뻣뻣했지만 참을 만했다. 한 발 한 발 마당을 가로질러 외양간으로 걸어갔다. 외양간 문을 열자 축축한 공기가 밀려왔다. 집과 흙과 소의 체온이 뒤섞인 냄새. 낯선 사람에게는 불쾌할 수도 있는 냄새였지만 할아버지에게는 그저 익숙한 아침의 냄새였다. 소가 고개를 들었다. 커다란 눈이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 눈은 40해 전 송아지 때와 달라진 것이 없었다. 여전히 맑고 여전히 깊고 여전히 아무런 의심 없이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다만 그 눈 주위로 세월의 흔적이 있었다. 눈가가 처지고 눈 흰자에 핏줄이 드러나고 예전보다 빛이 흐려진 것. 하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일어났구나. 할아버지가 말했다. 소가 대답할 리 없었지만 그래도 말을 걸었다. 혼자 사는 집에서 소는 유일하게 말을 걸 수 있는 존재였다. 소가 낮게 울었다. 음매하는 소리가 아니라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짧은 신음 같은 소리였다. 할아버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 좋다는 소리인지 힘들다는 소리인지 그냥 있다는 소리인지 40해를 함께 살았으니 그 정도는 알 수 있었다. 오늘은 괜찮다는 소리였다. 할아버지는 소의 목을 쓰다듬었다. 굵고 뻣뻣한 털이 손바닥에 닿았다.
예전에는 윤기가 흘렀던 털이 이제는 푸석푸석했다. 하지만 그 아래로 느껴지는 온기는 여전했다. 살아있는 것의 온기. 심장이 뛰고 피가 돌고 숨을 쉬는 것의 온기. 오늘도 고맙다. 할아버지는 낮게 말했다. 무엇이 고마운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었다. 그냥 고마웠다. 살아있어줘서, 여기 있어줘서, 아침을 함께 맞아줘서, 그런 것들이 고마웠다. 손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할아버지의 손길을 느끼며 편안하게 숨을 쉬었다. 외양간 안에는 오래된 시간의 냄새가 가득했다. 함께 살아온 40해의 시간, 함께 일하고 함께 쉬고 함께 늙어온 시간의 냄새. 바깥에서 새소리가 들려왔다.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2장. 말이 없는 사이. 그 손은 말을 하지 않았다. 당연한 이야기였다. 소가 말을 할 리 없었다. 사람의 말을, 사람의 문장을, 사람의 뜻을 담아 소리내는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할아버지는 오랜 세월에 걸쳐 그 사실을 배웠다. 손은 말 대신 몸으로 이야기했다. 아침에 고개를 드는 각도, 걸을 때 발을 딛는 무게, 숨을 쉴 때 배가 움직이는 폭, 눈을 뜨고 감는 속도, 그 모든 것들이 말이었다. 소리 없는 말, 글자 없는 말이었다.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했다. 어쩌면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짐승이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냥 짐승일 뿐인데.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했다. 언제부터였을까? 소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한 것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아마도 어느 순간 갑자기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물이 스며들듯이 알게 되었을 것이다. 어느 날 문득 소의 고개 각도를 보고 오늘은 다리가 아프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맞았다. 소의 뒷다리에 작은 상처가 있었다. 그 뒤로 할아버지는 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소는 늘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외양간 안쪽, 왼편 구석. 거기가 소의 자리였다. 40해 동안 변하지 않은 자리. 할아버지가 일부러 정해준 것이 아니었다. 소가 스스로 그 자리를 골랐다. 처음에는 다른 곳에 서 있기도 했지만 어느 날부터 그 자리에만 섰다. 왜 그 자리인지는 알 수 없었다. 햇빛이 더 잘 드는 것도 아니었고 바람이 덜 부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그 자리였다. 소만 아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같은 시간에 고개를 들었다. 해가 외양간 지붕 위로 올라올 때 소는 어김없이 고개를 들었다. 마치 시계를 보는 것처럼 정확했다. 그 순간 햇빛이 외양간 문틈으로 스며들어 소의 얼굴을 비췄다. 소는 그 빛을 받으며 잠깐 눈을 감았다. 그 모습이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다. 무엇에게 기도하는지, 무엇을 비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할아버지는 그 습관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일하던 손을 멈추고 외양간 쪽을 바라보았다. 멀리서도 소의 고개가 올라가는 것이 보였다.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괜히 마음이 놓였다. 오늘도 소가 그 시간을 알고 있구나. 오늘도 소가 제 습관대로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습관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소의 고개 각도만 봐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고개가 높이 들리면 컨디션이 좋은 날이었다.
낮게 숙여져 있으면 피곤하거나 어딘가 아픈 날이었다. 고개를 살짝 기울이면 뭔가 신경 쓰이는 것이 있다는 뜻이었다. 바깥에서 낯선 소리가 나거나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날 때 손은 그렇게 고개를 기울였다. 걸음도 마찬가지였다. 건강한 날의 걸음은 리듬이 있었다. 앞발, 뒷발, 앞발, 뒷발. 일정한 간격으로 땅을 딛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어딘가 불편한 날은 그 리듬이 흐트러졌다. 한쪽 발을 디딜 때 소리가 약해지거나 간격이 길어지거나 살짝 끌리는 소리가 났다. 남들은 알아채지 못할 정도의 작은 차이였지만 할아버지는 알 수 있었다. 40해 동안 그 걸음소리를 들어왔으니까. 어느 해 겨울이었다. 유난히 춥고 긴 겨울이었다. 소가 며칠째 밥을 잘 먹지 않았다. 풀을 가져다 주어도 고개만 돌릴 뿐 입을 대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걱정이 되었다. 수의사를 불렀다. 수의사는 이것저것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고도 할아버지는 안심이 되지 않았다. 소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할아버지는 소 곁에 오래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곁에 있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꿈을 꾸었다. 꿈에서 소가 사람의 말을 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깨고 나서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꿈에서 깬 순간 할아버지는 알 수 있었다. 소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소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갔다. 한겨울이었지만 날씨가 맑았다. 눈이 쌓인 들판 위로 햇빛이 부서졌다. 소는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맡았다. 코를 벌름거리며 찬 공기를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걸었다. 아무 목적지 없이 그냥 걸었다. 그날 이후로 소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다. 수의사의 말대로 아픈 곳은 없었다. 하지만 소는 분명히 무언가를 원하고 있었다. 그걸 알아챈 것은 수의사가 아니라 할아버지였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말이 없어서 오히려 더 많이 보게 되는 것들이 있었다. 말을 안 해도 알게 되는 사이가 있다. 할아버지는 그 사실을 늦게 배웠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다. 사람들과 살 때는 말이 전부인 줄 알았다. 말을 많이 해야 가까워지고, 말을 잘해야 이해받고, 말로 다 설명해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틀린 생각이었다. 아내와 살 때도 그랬다. 처음에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의 어린 시절, 서로의 꿈, 서로의 걱정. 끝없이 말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말은 점점 줄어들었다. 20년, 30년을 함께 살다 보니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생겼다. 밥상에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해도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침묵이 편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할아버지는 깨달았다. 가장 많은 말을 나눈 것은 함께 침묵했던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를 듣고 서로의 움직임을 보고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는 것을. 말은 그 모든 것들 위에 살짝 얹어진 장식 같은 것이었다. 소와의 사이도 그랬다. 소에게 말을 걸 때도 있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듯이. 하지만 소가 대답할 리 없었고 할아버지도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다. 말은 그저 소리일 뿐이었다.
진짜 대화는 다른 곳에서 이루어졌다. 시선이 마주칠 때, 걸음이 맞춰질 때, 숨이 같은 리듬으로 오갈 때, 그때 둘 사이에 무언가가 오갔다. 오늘 아침에도 그랬다. 할아버지가 외양간에 들어섰을 때, 손은 이미 고개를 들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 눈빛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할아버지는 알 수 있었다. 반가움, 안도, 그리고 약간의 피곤함. 손은 그것을 말로 하지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알아들었다. 오늘은 좀 힘드냐? 할아버지가 물었다. 손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 각도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괜찮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할아버지는 소의 등을 쓰다듬었다. 말없이 오래. 그 손길 속에 할아버지의 말이 담겨 있었다. 알겠다고, 천천히 하자고, 오늘 하루도 함께 하자고. 둘 사이에 말은 없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많은 것들이 오갔다. 3장. 새우름. 소의 목에는 작은 쇠붙이가 달려 있었다. 방울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투박했고 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낮았다. 그냥 쇠붙이였다. 오래된 농기구의 일부였는지 어디서 주운 것인지 할아버지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언젠가 소의 목에 달아준 것만은 분명했다. 그게 30년 전인지 40년 전인지는 가물가물했다. 그 쇠붙이는 바람이 불 때 울렸다. 딸랑 하고 울리는 맑은 소리가 아니었다. 땡 하고 낮게 둔탁하게 울렸다.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절의 범종 소리처럼 묵직했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다. 아주 작아서 귀를 기울여야 겨우 들릴만 했다. 바람이 세게 불어야 조금 더 크게 울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작았다. 할아버지는 그 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마당에서 일하고 있을 때도 방 안에서 쉬고 있을 때도 그 소리가 나면 알아챘다. 다른 소리들 사이에서 그 소리만 골라 들을 수 있었다. 새소리, 바람소리, 나뭇잎 소리, 그 모든 것들 사이에서 새울음만 따로 들렸다. 마치 그 소리만 다른 주파수로 들려오는 것처럼. 그 소리가 나면 할아버지는 괜히 안심이 되었다. 소가 거기 있다는 뜻이었다. 소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다. 소가 살아있다는 뜻이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할아버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거기 있구나. 그래, 오늘도 잘 있구나. 새울음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소리가 아니었다. 부르는 소리도 아니었다. 소가 할아버지를 부를 때는 다른 방식으로 불렀다. 음매하고 목청을 높이거나 발을 구르거나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거나. 새울음은 그런 것과 달랐다. 누구를 부르는 것이 아니었다. 재촉하는 소리도 아니었다. 배가 고플 때, 목이 마를 때, 밖으로 나가고 싶을 때 손은 다르게 표현했다. 외양간 문 쪽으로 다가가거나 여물통 앞에 서 있거나 안절부절 왔다 갔다 하거나. 새울음은 그런 재촉과도 달랐다. 그 소리는 그저 신호 같았다. 여기 있다는 신호. 지금 이 순간 존재한다는 신호.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호소하지 않는 그저 있다는 사실만을 알리는 신호. 그래서 오히려 더 깊이 마음에 닿았는지도 모른다. 할아버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괜히 등을 곧게 폈다. 왜 그런지는 자신도 몰랐다. 그냥 그렇게 되었다. 새울음이 들리면 굽어있던 등이 펴지고
숙여져 있던 고개가 올라갔다. 마치 누군가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처럼. 혼자 사는 집은 조용했다. 아내가 떠난 뒤, 자식들이 모두 도시로 간 뒤, 집안에는 사람의 소리가 사라졌다. 텔레비전을 켜면 소리가 나기는 했지만 그건 진짜 소리가 아니었다. 상자 안에서 나오는 가짜 소리였다. 진짜 소리, 살아있는 것의 소리가 필요했다. 새울음이 그런 소리였다. 살아있는 것이 내는 소리, 바람과 함께 움직이는 소리, 이 집에 할아버지 말고도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소리. 그 소리가 없었다면 할아버지는 훨씬 더 외로웠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혼자라는 사실을 견디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어느 날 밤이었다. 바람이 유난히 세게 불었다. 창문이 덜컹거리고 마당의 나뭇가지가 흔들렸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그때 새울음이 들렸다. 평소보다 크게 계속해서 울렸다. 땡, 땡, 땡. 바람에 흔들리는 쇠붙이가 끊임없이 소리를 냈다. 그 소리를 들으며 할아버지는 이상한 생각을 했다. 저 소리가 나를 지켜주는 것 같다고.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저 소리가 있으니 괜찮다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고작 쇠붙이 소리가 무엇을 지켜줄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 밤 그 생각 덕분에 할아버지는 잠들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외양간으로 갔다. 손은 여느 때처럼 제자리에 서 있었다. 할아버지가 들어오자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다. 목에 달린 쇠붙이가 살짝 흔들렸다. 땡 하고 작게 울었다. 어젯밤에 무섭지 않았냐? 할아버지가 물었다. 물론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소의 눈빛은 평온했다. 전혀 무서워하지 않은 눈빛이었다. 오히려 할아버지를 걱정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할아버지는 소의 목에 달린 쇠붙이를 만져보았다. 오랜 세월 동안 수없이 흔들렸을 쇠붙이. 처음에는 새 것이었을 텐데 이제는 닳고 닳아 표면이 매끈해져 있었다. 색도 변했다.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어둡고 묵직한 색이었다. 세월의 색이었다. 고맙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무엇이 고마운지, 왜 고마운지 설명하지 않았다. 그냥 고맙다고만 했다. 손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는 새울음을 더 주의 깊게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듣는 소리가 새울음이었다.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듣는 소리도 새울음이었다. 그 소리가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었고 그 소리가 하루를 마무리하게 해주었다. 때때로 할아버지는 생각했다. 이 소리가 언젠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 바람이 불어도 더 이상 댕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때 나는 무엇을 들을까? 그 생각을 할 때면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그 생각을 오래 붙잡지는 않았다. 오늘 들리면 됐다. 오늘 그 소리가 나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오늘도 새울음이 들렸다. 낮고 둔탁하고 익숙한 소리. 할아버지는 등을 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늘도 살아있다. 둘 다. 사장. 몸이 먼저 알았다. 어느 날부터 소의 걸음이 달라졌다.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다. 어제도 그랬던가, 그저께도 그랬던가.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분명하지 않았다.
다만 오늘 소를 데리고 밭으로 나가는데 뭔가 이상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평소와 같은 속도였다. 하지만 어딘가 달랐다. 망설이는 걸음이었다. 한 발을 내딛고 아주 잠깐 다음 발을 내딛기 전에 멈칫하는 것 같았다. 눈으로 보기에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40해 동안 이 소의 걸음소리를 들어온 할아버지에게는 느껴졌다. 발굽이 땅에 닿는 소리의 간격이 아주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걸음을 맞췄다. 평소보다 조금 느리게 걸었다. 재촉하지 않았다. 빨리 가자고 끌지 않았다. 소가 가는 대로 따라갔다. 소가 멈추면 함께 멈추었고, 소가 다시 걸으면 함께 걸었다. 재촉은 늘 사람 쪽에서 하는 일이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재촉을 많이 했다. 빨리빨리.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농사일이 바쁘니까,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소에게도 재촉했고, 가족에게도 재촉했고, 자기 자신에게도 재촉했다. 세상 모든 것이 느린 것 같았고, 그 느림이 답답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재촉이 줄었다. 어차피 갈 곳은 정해져 있었다. 빨리 간다고 더 멀리 가는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빨리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혼자 빨리 도착하는 것보다 느리더라도 함께 도착하는 것이 좋았다. 소의 걸음은 갈수록 더 느려졌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서 소의 걸음에는 더 많은 망설임이 담겼다. 뒷다리를 끄는 것 같았다. 앞다리는 아직 괜찮은데 뒷다리가 무거운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그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힘드냐? 어느 날 할아버지가 물었다. 소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 고개 숙임이 무엇을 말하는지 할아버지는 알 수 있었다. 힘들지만 괜찮다고. 아직은 할 수 있다고. 할아버지는 일의 양을 줄였다. 예전에는 하루에 밭 두어 군데를 다녔는데 이제는 한 군데만 갔다. 예전에는 해질 때까지 일했는데 이제는 오전에만 일했다. 이웃들은 이상하게 여겼다. 농사일을 게을리하는 것 같다고 저러다 흉년 들면 어쩌려고 하나고 수군거렸다. 할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흉년이 들면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소를 무리하게 부려서 쓰러지게 할 수는 없었다. 수십 년을 함께 일한 동료가 아닌가. 동료가 지치면 쉬게 해주는 것이 도리였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할아버지는 그 사실을 몸으로 알았다. 자신의 몸도 예전 같지 않았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뻣뻣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굽어 잘 펴지지 않았다. 마음은 아직 젊다고 생각해도 몸은 이미 늙어 있었다. 소도 마찬가지였다. 소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 40해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었다. 하지만 몸은 달랐다. 등이 굽어졌고 다리가 가늘어졌고 걸음이 무거워졌다. 마음과 몸 사이에 어긋남이 생겼다. 마음은 가고 싶어도 몸이 따라오지 못했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소가 일어나지 못했다. 외양간에 누운 채로 일어서려 애썼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앞다리를 뻗고 뒷다리를 구부리고 온 힘을 다해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무릎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달려가서 소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소의 머리를 받쳐 안았다. 소는 크게 숨을 몰아쉬었다. 힘들어하는 것이 역력했다. 눈에 핏줄이 서고 콧구멍이 크게 벌어지고 거친 숨소리가 외양간 안에 가득 찼다. 괜찮아, 괜찮아. 할아버지가 말했다. 누구를 안심시키려는 말인지 몰랐다. 소를 안심시키려는 것인지 자기 자신을 안심시키려는 것인지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한참이 지나서 소가 일어났다. 비틀거리며 간신히 네 발로 섰다. 할아버지는 옆에서 소의 몸을 받쳐주었다. 소가 중심을 잡을 때까지 놓지 않았다. 소는 거친 숨을 내쉬며 한동안 서 있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을 보고 할아버지는 울 뻔했다. 미안하다는 눈빛이었다. 폐를 끼쳐서 미안하다는,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는 눈빛.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할 것 없다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이 메어서.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는 더 일찍 일어났다. 해 뜨기 전에 외양간에 가서 소가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혹시 또 일어나지 못하면 바로 도와주려고. 소는 그런 할아버지를 보고 눈을 껌뻑였다.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할아버지는 알 수 있었다. 소의 몸이 먼저 늙었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의 마음이 따라 늙었다. 아니, 어쩌면 둘은 같은 속도로 늙어가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40해를 함께 살았으니 늙는 것도 함께하는 것이 당연했다. 할아버지는 생각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1년? 반년? 아니면 더 짧을까?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남은 시간이 얼마든 함께 보내야 한다는 것. 그것만은 확실했다. 5장. 집안의 다른 목소리. 집안에서는 다른 말들이 오갔다. 자식들이 찾아왔을 때였다. 명절도 아니고 제삿날도 아닌데 불쑥 찾아왔다. 큰아들과 작은아들, 그리고 딸. 세 사람이 나란히 마당에 들어서는 것을 보고 할아버지는 속으로 짐작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오는지. 아버지, 좀 앉으세요. 큰아들이 말했다. 상을 보고 오는 사람처럼 정중했다. 할아버지는 마루에 앉았다. 자식들이 둘러앉았다.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낼지 서로 눈치를 보았다. 아버지. 결국 딸이 입을 열었다. 이럴 때 먼저 나서는 것은 늘 딸이었다. 아들들은 말이 없었다. 딸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그만하라는 말. 할아버지는 그 말의 뜻을 알았다. 농사를 그만하라는 말이 아니었다. 소를 그만 부리라는 말이었다. 아니, 소를 그만 붙들고 있으라는 말이었다. 저 소, 이제 40이잖아요. 소가 40까지 사는 거 정상이 아니래요. 수의사 선생님도 그러시고요. 이제 보내드려야. 보내드려? 할아버지가 물었다. 목소리가 낮았다. 딸이 말을 멈췄다. 그게, 아버지, 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매일 소 보러 가시고, 먹이 주시고, 그거 다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볼 때 아버지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큰아들이 끼어들었다. 아버지, 저희가 무슨 나쁜 마음으로 이러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저 소 때문에 아버지가 더 힘들어지시는 것 같아서 이제 소는 처분이라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하고 아들이 말꼬리를 흐렸다. 작은 아들도 한마디 했다. 형 말이 맞아요, 아버지. 시골에 혼자 계시는 것도 걱정인데 거기다 저 늙은 소까지. 아버지, 저희랑 같이 서울 가시죠. 아파트 한 채 알아봤어요. 아버지 모시기 딱 좋은.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자식들의 말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듣기만 했다. 이제 그만하라는 말, 힘에 부친다는 말, 남은 날을 생각하라는 말. 설득은 늘 옳은 말을 앞세웠다. 합리적인 말, 이성적인 말, 논리적인 말. 자식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삶은 옳음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걸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옳은 일만 하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 이성보다 감정이 앞설 때가 있고 논리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일 때가 있다. 그게 인간이었다. 그게 삶이었다. 너희 말 다 들었다. 한참 만에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근데 안 된다. 아버지, 딸이 소리쳤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속상한 것이 역력했다. 할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안 알아주시냐고. 그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아버지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알아. 할아버지가 말했다. 너희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말 아닌 거 안다. 나 걱정하는 거 안다. 고맙다. 근데 할아버지는 마당 너머 외양간을 바라보았다. 거기서 낮은 새울음이 들려왔다. 바람에 흔들리는 쇠붙이 소리. 근데 저 소는 가족이야. 가족이요? 큰아들이 되물었다.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다. 가족이지. 40해를 함께 살았어. 너희 엄마랑 산 세월보다 더 길어. 날마다 얼굴 보고, 날마다 밥 주고, 날마다 같이 일하고. 그게 가족 아니면 뭐겠냐?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다. 너희가 나한테 저소 처분하라고 하는 거, 나한테는 이렇게 들려. 아버지, 이제 가족 하나 버리세요. 힘드시잖아요. 귀찮으시잖아요. 이제 그만 버리세요. 아버지, 저희가 그런 뜻으로. 아니야, 알아. 너희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안다. 근데 내 마음이 그래. 저소를 보내는 건 내 일부를 떼어내는 것 같아. 내 40해를 갖다 버리는 것 같아. 그건 못해. 나는 못해. 할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다. 자식들은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설득이 실패한 것을 알았다. 아버지를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딸이 조용히 물었다. 아버지, 그럼 저소가 가면 그날이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외양간에서 들려오는 새울음에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가 여전히 들린다는 것에 안도하며 그때 되면 알겠지. 그게 할아버지의 대답이었다. 그때 되면 그때 생각하겠지. 자식들은 밤늦게까지 있다가 돌아갔다. 떠나면서도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다. 할아버지는 마당까지 나가 자식들을 배웅했다. 자동차 불빛이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할아버지는 외양간으로 갔다. 손은 제자리에 서 있었다. 할아버지가 들어오자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물었다. 무슨 일 있었냐고.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소의 목을 쓰다듬었다. 너 걱정 마라. 내가 지킬게. 끝까지. 소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쇠붙이가 바람에 흔들렸다. 땡 하고 낮은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가 오래도록 외양간 안에 맴돌았다. 1장부터 5장까지 완성되었습니다. 6장부터 10장까지 이어서 써드릴까요? 이어서 써줘. 오후 6056장. 함께 쉰 날. 그날은 둘 다 일을 하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할아버지는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평소처럼 눈을 뜨자마자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온몸에 돌덩이를 올려놓은 것처럼 무거웠다. 팔다리가 나른하고 머리가 멍하고 뼛속까지 피로가 스며든 것 같았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런 날이 가끔 있었다. 젊었을 때는 몸살이 와도 하루 푹 자면 나았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회복이 더뎌졌다. 한번 피로해지면 며칠씩 갔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서럽지는 않았다. 누구나 겪는 일이었으니까. 할아버지는 억지로 일어나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이를 악물고 일어났을 것이다. 농사꾼이 몸이 아프다고 누워있으면 되겠느냐,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그렇게 자신을 채찍질하며 일어났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았다. 몸이 쉬라고 하면 쉬어야 했다. 몸의 말을 무시하면 더 큰 탈이 났다. 한참을 누워있다가 겨우 일어났다. 밖은 이미 환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평소 같으면 벌써 밭에 나가 있을 시간이었다. 할아버지는 느릿느릿 움직여 마루로 나갔다. 바깥 공기가 싸늘했다. 깊은 가을이었다. 마당에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외양간 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아니,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소가 움직이는 소리, 발을 구르는 소리, 숨소리가 들려야 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없었다. 고요했다. 할아버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외양간으로 갔다. 소는 누워 있었다. 외양간 바닥에 짚을 깔고 길게 누워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달려가서 소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손으로 소의 옆구리를 만졌다. 따뜻했다. 살아있었다. 숨을 쉬고 있었다. 이놈아, 놀래키지 마라. 할아버지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소가 눈을 떴다. 천천히 힘겹게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이 말했다. 오늘은 힘들다고.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고. 그래, 쉬어라. 할아버지가 말했다. 오늘은 나도 쉴란다. 둘 다 쉬자. 할아버지는 일어나지 않았다. 소 옆에 그대로 앉았다. 차가운 흙바닥이었지만 상관없었다. 소 곁에 있고 싶었다. 소도 일어나려 하지 않았다. 고개만 살짝 돌려서 할아버지 쪽을 바라보았다. 둘 사이에 말은 없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햇빛이 외양간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먼지가 빗속에서 반짝거렸다. 마치 작은 별들이 떠다니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그 빛을 한참 바라보았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냥 바라보기만 했다. 소가 숨을 내쉬었다. 길고 깊은 한숨 같은 숨이었다. 편안한 숨이었다.
할아버지도 따라서 숨을 내쉬었다. 둘의 숨이 비슷한 리듬으로 오갔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그 단순한 반복이 이상하게 평화로웠다. 점심때가 되었지만 할아버지는 밥을 먹지 않았다. 배가 고프지 않았다. 아니, 고프기는 했지만 일어나기가 싫었다. 이 자리가 좋았다. 소 옆에 앉아있는 이 자리가. 밥은 나중에 먹어도 됐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생각했다. 평생을 바쁘게 살았다. 농사꾼에게 한가한 날이란 없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김을 메고, 가을에는 추수하고, 겨울에는 다음 해를 준비했다. 쉴 틈이 없었다. 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쉬는 것은 게으른 것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으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좋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냥 존재하기만 해도 되는 시간.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을 할아버지는 잊고 살았다. 오후가 되었다. 햇빛의 각도가 바뀌었다. 외양간 안이 조금 어두워졌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소도 여전히 누워 있었다. 둘 다 움직이지 않았다. 가끔 소가 꼬리를 흔들었고 가끔 할아버지가 소의 등을 쓰다듬었다. 그게 전부였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외양간 문틈으로 노을빛이 스며들었다. 소의 갈색 털이 노을빛을 받아 황금색으로 빛났다. 아름다웠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예쁘구나. 할아버지가 중얼거렸다. 소에게 한 말인지 노을에게 한 말인지 자신도 몰랐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소가 몸을 움직였다. 천천히 힘겹게 상체를 일으켰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평소보다 맑았다. 푹 쉬어서 그런지 눈에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다. 일어나겠냐? 할아버지가 물었다. 소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아니, 실제로 끄덕인 것인지 할아버지가 그렇게 본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할아버지가 먼저 일어났다. 온종일 앉아 있었더니 다리가 저렸다.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리고 소의 옆에 서서 손을 내밀었다. 소가 앞다리를 뻗고 뒷다리에 힘을 주고 천천히 일어났다. 할아버지가 소의 몸을 받쳐주었다. 소가 네 발로 섰다. 둘은 나란히 서서 외양간 문 밖을 바라보았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하늘 전체가 붉고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먼 산 능선이 검은 실루엣으로 보였다. 새들이 떼지어 날아가고 있었다. 좋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오늘 좋았다. 소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쇠붙이가 살짝 흔들렸다. 땡 하고 작은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대답 같았다. 나도 좋았다고.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오래 잠들지 못했다. 이상하게 마음이 충만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날이었는데 오히려 가장 많이 한 날 같았다. 무엇을 했는지 설명할 수는 없었다. 그냥 함께 있었을 뿐이었다. 함께 숨쉬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노을을 바라보았을 뿐이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날이 오래 남는 날이라는 걸 그날 할아버지는 알았다. 대단한 일을 한 날은 금방 잊힌다.
바쁘게 움직인 날은 뭉뚱그려져 기억에서 사라진다. 하지만 고요한 날, 평화로운 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함께 있었던 날은 오래 남는다.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아서 쉽게 떠나지 않는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귓가에 새울음이 들리는 것 같았다. 바람도 불지 않는 밤인데 그 소리가 들렸다. 마음이 기억하는 소리였을 것이다. 그 소리를 들으며 할아버지는 잠이 들었다. 7장. 비 오는 저녁. 비가 왔다. 가을비였다. 겨울을 앞둔 마지막 가을비. 하늘에서 내리는 빗줄기가 가늘고 차가웠다. 후두둑 후두둑 소리를 내며 지붕을 때렸다. 마당에 흙이 젖어 검게 변했다.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할아버지는 방 안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았다. 비 오는 날이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 밭에 나갈 수도 없고 마당에서 일할 수도 없었다. 젊었을 때는 비가 오면 안절부절 못했다. 농사일이 밀리는 것 같아서 빗줄기가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비가 오면 쉬어야 했다. 그게 순리였다. 빗소리 사이로 다른 소리가 들렸다. 땡, 땡, 새울음이었다. 소의 목에 달린 쇠붙이가 울리는 소리. 바람이 불 때마다, 소가 고개를 움직일 때마다 그 소리가 났다. 비가 오는 날의 새울음은 평소와 달랐다. 젖은 공기 속에서 소리가 더 낮고 둔해졌다.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먹먹했다. 할아버지는 귀를 기울였다. 빗소리와 새울음이 섞이는 것을 한참 들었다. 두 소리는 서로 다른 리듬으로 흘렀다. 빗소리는 불규칙했다. 세지다가 약해지고 빨라지다가 느려졌다. 새울음은 그 사이사이에 끼어들었다. 간간이 불쑥불쑥 마치 빗소리 속에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 것처럼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줄기 너머로 외양간 지붕이 보였다. 그 안에 소가 있을 것이다. 비를 피해 제자리에 서 있을 것이다. 할아버지는 소가 비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생각했다. 40해를 함께 살았지만 그건 물어본 적이 없었다. 물어본들 대답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소의 행동으로 짐작할 수는 있었다. 비가 오면 소는 외양간 안쪽으로 들어갔다. 문가에 서 있지 않고 가장 깊숙한 곳으로 갔다. 빗소리를 피하려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소는 비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젖기 싫은 것일까? 사람도 그렇다. 비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할아버지 자신은 비를 싫어하지 않았다. 비가 오면 공기가 달라졌다. 먼지가 가라앉고 풀냄새가 진해지고 세상이 깨끗해지는 것 같았다. 비갠 뒤에 맑은 공기도 좋았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다. 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할아버지는 알 수 없었다. 그냥 가슴 한쪽이 서늘했다.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 무언가 끝날 것 같은 예감이 있었다. 새울음이 다시 들렸다. 땡. 길고 낮은 소리. 비에 젖은 것처럼 축축한 소리.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언젠가는 이 소리도 먹겠구나.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었다. 피하고 싶은 생각이었다. 하지만 비 오는 저녁 젖은 새울음을 듣고 있자니 그 생각이 떠올랐다. 밀어내려 해도 밀어지지 않았다. 마치 빗물처럼 스며들어왔다. 소는 40살이었다.
소의 수명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나이였다. 매일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언제 눈을 감아도 이상하지 않았다. 그 사실을 할아버지도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었다. 모른 척하고 있었다. 하지만 비가 오는 날은 그런 외면이 어려웠다. 비가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 같았다. 숨기고 싶은 것들, 피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이 비와 함께 쏟아져 나왔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줄기가 점점 새졌다. 하늘이 어두워졌다. 저녁이 되었다. 비는 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세게 내렸다.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커졌다. 할아버지는 우비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외양간에 가야 했다. 소 상태를 확인해야 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동안 빗물이 얼굴에 쏟아졌다. 차가웠다. 옷 사이로 물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개의치 않았다. 빠른 걸음으로 외양간에 도착했다. 문을 열었다. 소가 거기 있었다. 안쪽 구석 제자리에. 할아버지가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 눈빛이 물었다. 비가 많이 오냐고. 걱정되어서 왔냐고. 응, 왔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소 곁으로 다가갔다. 소의 몸을 만져보았다. 젖지 않았다. 외양간 지붕이 잘 막아주고 있었다. 다행이었다. 할아버지는 소 옆에 섰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계속 들렸다. 외양간 안은 그래도 조용했다. 빗소리가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소와 할아버지만 있는 작은 세계 같았다. 쇠붙이가 흔들렸다. 땡. 그 소리가 외양간 안에 울렸다. 빗소리와 새울음이 다시 섞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들렸다. 슬프게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하게 들렸다. 할아버지는 생각을 바꾸었다. 언젠가 이 소리가 멎을 것이다. 그건 사실이다.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소리가 들린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미래의 슬픔을 지금 느낄 필요는 없었다. 그 슬픔은 그때 가서 느끼면 됐다. 지금은 지금의 시간을 살아야 했다. 비 오는 저녁 외양간에서 소와 함께하는 이 시간을, 새울음을 듣고 소의 온기를 느끼고 함께 숨 쉬는 이 시간을. 비 그치면 나가자. 할아버지가 말했다. 내일은 날이 개겠지. 그때 나가서 걸어보자. 소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쇠붙이가 살짝 흔들렸다. 땡 하고 작은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대답 같았다. 그러자고. 할아버지는 밤늦게까지 외양간에 있었다. 비가 그칠 때까지 소 곁에 서서 빗소리와 새울음을 들으며 마음이 평온했다. 아까의 무거움이 사라졌다. 비가 씻어내 준 것일까? 아니면 소 곁에 있어서 그런 것일까? 알 수 없었다. 알 필요도 없었다. 밤이 깊어 비가 그쳤다. 구름 사이로 달이 보였다. 할아버지는 외양간 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가 그친 뒤에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별이 반짝였다. 잘 자라. 할아버지가 소에게 말했다. 내일 보자. 소가 눈을 감았다. 쇠붙이가 마지막으로 한번 흔들렸다. 땡. 그 소리를 뒤로하고 할아버지는 방으로 돌아갔다. 8장. 풀리지 않은 끈. 소의 목에 걸린 것은 새뿐만이 아니었다.
쇠붙이 외에도 닳고 다른 밧줄이 있었다. 처음에는 튼튼했을 밧줄이 세월이 흐르면서 가늘어지고 약해졌다. 한두 올씩 끊어져서 거칠게 풀어진 부분도 있었다. 그래도 밧줄은 여전히 소의 목에 걸려 있었다. 그 밧줄은 소를 묶기 위한 것이었다. 아주 오래전 소가 젊었을 때 달아준 것이었다. 소가 도망가지 않도록, 소가 제자리에 있도록. 그때는 그게 필요했다. 소도 젊고 힘이 넘쳤으니까. 밤에 풀어놓으면 어디로 갈지 몰랐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필요 없었다. 소는 더 이상 어디로 가지 않았다. 갈 힘도 없었고 갈 이유도 없었다. 외양간이 집이었고 할아버지가 가족이었다. 밧줄이 없어도 소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밧줄을 풀지 않았다. 왜 풀지 않는지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웠다. 밧줄을 풀어도 소는 가지 않을 것이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손이 가지 않았다. 밧줄을 풀면 무언가 달라질 것 같았다. 무언가 끝날 것 같았다. 밧줄 외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었다. 보이지 않는 끈, 시간으로 엮인 끈, 40해 동안 함께 살면서 생긴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 그 끈은 소의 목에만 걸린 것이 아니었다. 할아버지의 마음에도 걸려 있었다. 둘을 연결하는 끈이었다. 할아버지는 그 끈을 쉽게 풀 수 없었다. 끈을 푼다는 것.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떠나보낸다는 뜻이 아니었다. 아니, 그것만이 아니었다. 끈을 푼다는 것은 함께한 시간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그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인정하기가 두려웠다. 40해가 그냥 지나간 것 같았다. 어제 만난 것 같았는데 벌써 40해였다. 그 시간 동안 할아버지도 늙고 소도 늙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쉬고 함께 살았다. 그 모든 시간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그 시간이 이제 끝나간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어느 날 밤 할아버지는 꿈을 꾸었다. 꿈에서 소는 젊었다. 갓 태어난 송아지였다. 다리가 휘청거리며 제대로 서지도 못했다. 할아버지가 다가가자 송아지가 고개를 들었다. 맑은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내가 나를 돌봐줄 거야? 꿈속에서 송아지가 물었다. 사람의 말로.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아, 내가 돌봐줄게. 그럼 나도 너를 돌봐줄게. 송아지가 말했다. 그리고 웃었다. 소가 웃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꿈에서는 송아지가 웃고 있었다. 해맑게 순수하게. 꿈에서 깨어났을 때 할아버지의 볼에 눈물이 흘러 있었다. 베개가 젖어 있었다. 언제 울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꿈속에서 울었는지 깨어나면서 울었는지 알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일어나 외양간으로 갔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다. 어둠 속에서 외양간 문을 열었다. 소가 고개를 들었다. 늙은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꿈속의 송아지와 같은 눈이었다. 몸은 늙었지만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나를 돌봐줬구나. 할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나를 돌봐줬어. 소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알았다. 40해 동안 소가 자신을 돌봐주었다는 것을, 함께 있어줌으로써, 곁에 있어줌으로써 외롭지 않게 해줬다는 것을. 할아버지는 소의 목에 걸린 밧줄을 만져보았다. 낡고 거친 밧줄.
이제는 없어도 되는 밧줄. 하지만 손이 멈췄다. 밧줄을 풀 수 없었다. 아직은 조금만 더 있자. 할아버지가 말했다. 조금만 더 이렇게 있자. 끈은 나중에 풀자. 소가 눈을 감았다. 쇠붙이가 살짝 흔들렸다. 땡 하고 작은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동의하는 것 같았다. 그래, 조금만 더. 끈은 풀리지 않았다. 아직은 풀 수 없었다. 풀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 끈을 풀면 함께한 시간을 인정해야 했다. 그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할아버지는 아직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언젠가는 풀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랐다. 내일일 수도 있고, 한 달 뒤일 수도 있고, 1년 뒤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날은 반드시 온다. 피할 수 없다. 그날이 오면 할아버지는 끈을 풀 것이다. 함께한 시간을 인정할 것이다. 그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그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울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래도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아직 끈이 연결되어 있다. 오늘은 아직 함께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9장 낮은 작별. 그날 아침 소는 오래 숨을 쉬었다. 평소와 다른 숨이었다. 더 길고 더 깊고 더 느렸다. 마치 숨 쉬는 것 자체가 힘겨운 것처럼. 한번 들이쉬고 오래 멈추고 천천히 내쉬었다. 그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할아버지는 새벽부터 소 곁에 있었다. 어젯밤부터 이상한 예감이 있었다. 소가 밥을 먹지 않았다.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냥 누워만 있었다. 눈을 감고 가끔 눈을 뜨고 다시 감았다. 그 모습이 평소와 달랐다. 뭔가 달랐다. 할아버지는 밤새 외양간에서 보냈다. 소 옆에 앉아서 소의 숨소리를 들으며 밤을 새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자면 안 될 것 같았다. 자는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았다. 동이 텄다. 희미한 빛이 외양간 안으로 들어왔다. 소가 눈을 떴다. 천천히 힘겹게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말했다. 고맙다고.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은 이미 너무 많았다. 40해 동안 할 말은 다 했다. 말로 하지 않은 말들도 이미 전해졌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소의 목을 어루만졌다. 뻣뻣하고 거친 털. 그 아래로 느껴지는 약한 맥박. 점점 느려지는 심장 박동. 손바닥으로 그것을 느꼈다.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소가 고개를 숙였다. 마치 절을 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였다. 이마가 할아버지의 무릎에 닿았다. 할아버지는 그 무게를 받았다. 따뜻했다. 아직 따뜻했다. 고맙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목이 메어 그것밖에 말하지 못했다. 정말 고마웠어. 쇠붙이가 흔들렸다. 하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다. 분명히 흔들렸는데 소리가 나지 않았다. 이상했다. 왜 소리가 나지 않지? 할아버지는 쇠붙이를 바라보았다. 쇠붙이는 여전히 소의 목에 달려 있었다. 바람도 없는데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아, 소리가 나지 않는 게 아니었다. 들리지 않는 거였다. 할아버지의 귀에 물이 찬 것처럼 먹먹했다. 눈물이 고여 있었다. 눈물이 귀까지 번진 것처럼 모든 소리가 멀게 느껴졌다. 소의 숨이 멈추었다.
정확히 언제 멈추었는지 알 수 없었다. 어느 순간 숨소리가 사라졌다. 가슴이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았다. 눈이 감겼다. 열리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소의 고개를 무릎에 얹은 채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다. 해가 올라가는 것도 외양간 안이 밝아지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냥 거기 앉아 있었다. 쇠붙이가 마지막으로 흔들렸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다. 외양간 문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쇠붙이를 건드렸다. 땡. 낮고 긴 소리가 났다. 마지막 소리. 이미 할 말은 다 한 듯 했다. 그 소리가 마지막 인사 같았다. 잘 있으라고. 고마웠다고. 행복했다고. 그 소리가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울었다. 소리 없이 울었다. 어깨를 들썩이며 주먹으로 눈물을 닦으며 40해 동안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다. 아내를 떠나보낼 때도 이렇게 울지 않았다. 부모님을 떠나보낼 때도 이렇게 울지 않았다. 왜 이렇게 울리는지 자신도 몰랐다. 소가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을 떠나보내는 것 같았다. 자신의 일부를,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삶을 떠나보내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렇게 울리는 것일까? 해가 중천에 떴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소의 곁에서 마지막으로 함께하면서 작별은 낮고 조용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외양간에서 늙은 농부와 늙은 소만 있는 그곳에서 40해의 세월이 끝났다. 소리 없이 말 없이. 하지만 그 작별은 깊었다. 세상 어떤 장례식보다 깊었다. 어떤 추도사보다 진했다. 말이 없어서 오히려 더 깊었다. 침묵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10장. 남아있는 소리. 이제 외양간은 비어 있다. 소가 떠난 뒤 할아버지는 외양간을 치우지 않았다. 집도 그대로, 여물통도 그대로, 소가 서 있던 자리도 그대로 두었다. 치우면 정말로 끝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아직은 그럴 수 없었다. 쇠붙이는 외양간 문에 걸어두었다. 소의 목에서 떼어내 문 옆 못에 걸었다. 바람이 불면 흔들렸다. 땡, 땡. 예전과 같은 소리가 났다. 소가 없어도 소리는 남았다. 할아버지는 가끔 그 소리를 듣는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새울음이 들리는 것 같다. 일어나서 바깥을 내다보면 아무것도 없다.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인데 소리가 들린다. 환청일까? 아니면 마음이 기억하는 소리일까? 바람이 흔드는 문짝 소리에서도 새울음이 들린다. 삐걱대는 문짝이 흔들릴 때 그 소리 속에 새울음이 섞여 있는 것 같다. 같은 음이 아닌데 다른 소리인데 그래도 새울음처럼 들린다. 마음이 그렇게 듣고 싶어 하니까. 빈 마루에 떨어지는 햇살에서도 새울음이 들린다. 해가 마루에 닿을 때 그 빛 속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다. 눈으로 보는 것인데 귀로 듣는 것 같다. 빛과 소리가 섞인다. 따뜻한 소리, 그리운 소리. 새울음은 사라졌지만 그 소리를 듣던 시간은 사라지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남았다. 40해 동안 매일 듣던 소리가 어디로 가겠는가. 몸에 새겨지고 뼈에 스며들고 기억에 박혀 있다. 소가 없어도 소리는 남았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마을 어귀까지 걸어갔다. 오랜만에 멀리 나간 것이었다. 소가 떠난 뒤로 집에만 있었다. 나갈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그날은 발이 움직였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걷다 보니 마을 어귀였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공을 차며 뛰어다녔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듣자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슬픈 것은 아니었다. 그냥 눈물이 났다.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그 평범한 사실이 눈물 나게 만들었다. 할아버지, 아이 하나가 달려왔다. 이웃집 손자였다. 할아버지, 소 어떻게 됐어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막혔다. 아이는 할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알아챘다. 아이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할아버지, 속았어요? 응, 갔어. 하늘나라요? 응, 하늘나라. 아이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다. 아무 말 없이 손만 잡고 있었다. 그 손길이 위로가 되었다. 말보다 더 큰 위로.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왔다. 외양간 앞을 지나갔다. 쇠붙이가 바람에 흔들렸다. 땡. 낮은 소리가 났다. 왔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아무도 없는 외양간을 향해. 습관이었다. 40해 동안 매일 했던 인사.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새울음이 대신 대답했다. 땡. 작고 낮은 소리. 어서 오라는 소리처럼 들렸다. 삶은 그렇게 지나간다. 화려하게 지나가지 않는다. 대단하게 지나가지 않는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매일 같은 일을 하고, 매일 같은 소리를 듣다가 어느 날 문득 끝난다. 그게 삶이다. 남는 건 크지 않은 소리와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았던 마음뿐이다. 할아버지는 마루에 앉았다. 새울음이 들렸다. 바람이 쇠붙이를 흔들었다. 땡, 땡. 그 소리를 들으며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소의 얼굴이 떠올랐다. 40해 전 송아지 때 모습부터 마지막 날 아침 모습까지. 고마웠어. 할아버지가 중얼거렸다. 다음에 또 보자. 새울음이 대답했다. 땡. 해가 기울었다. 그림자가 길어졌다. 할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다. 오래도록. 손은 떠났지만 새울음은 남았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함께한 날들은 남았다. 삶은 지나갔지만 사랑은 남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